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바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첫 국정보고 연설 The State of the Union을 의회에 나가서 하게 됩니다. 매년 새해 벌어지는 The State of the Union 당연히 큰 관심사입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국정 안건과 방향을 제시하고 또 1년 국정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니까 최고 한 5천만 명이 보통 이 연설을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는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가 어떤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업적을 내세울 것인가 여기에도 물론 관심이 모이지만은 그의 지난 1년 동안의 폭풍우 속의 정치 끝에 과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지금 한참 논란 속에 빠져 있는 러시아 조사, 이민 정책, 그리고 북한 문제 등 위협적인 국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연설문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스타일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인가 또는 며칠 후에 또 트윗을 해서 다른 소리를 할 것인가 이런 특이한 질문과 흥미까지 고조가 되면서 그의 내일 연설에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일 국정연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인가 그가 과연 자신의 지지권층을 넘어서서 국민 전체를 향한 어필의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한 대통령 연설 전문가가 하는 말인데 트럼프가 원고에 충실할 때는 대통령 같고 그가 트윗에 충실할 때는 마치 라디오 톡쇼 호스트 같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의 언어에 대한 폭발성이라든가 불규칙성 이것은 이미 모두에게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그의 1년 동안의 배경을 보면은 지지율이 35% 내외입니다. 1년 통과한 지점의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최저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자신의 지지층에만 올인을 해왔고 자기를 위해서 표를 찍지 않은 그룹은 계속 밀어내는 그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지층 그룹의 지지는 아직도 탄탄대로이지만은 그러나 전체의 어프로벌 레이팅은 바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조사입니다. 끈질기게 트럼프를 괴롭혀온 상황인데 최근에는 그가 특검인 로버트 멀러를 파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는 이 보도를 페이크 뉴스라고 치부를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의회 일각에서는 특검을 보호하자는 보호 법안 준비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민 개혁 문제입니다. 현재 큰 쟁점으로 걸려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데 트럼프의 아이디어는 160만 명 정도 되는 불법 이민자를 사면해 줄 테니 한 250억 달러의 국경 보안 예산을 내놔라, 교환하자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1년간의 성취도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우선 텍스컷 성사시킨 겁니다. 지금 스탁마켓 증시가 매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1, 2년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은 10년 후에 1조 5천억 달러를 들인 감세가 상쇄가 될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들을 풀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첫 국정보고가 나오는 현재의 배경, 이 정치적인 배경은 우선 중간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국정보고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도 더 강하게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제시할 어젠다들을 크게 5가지로 보통 언론들이 꼽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선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이미 텍스컷을 실시한 이후에
아직은 초장이지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immigration, 이민 개혁을 신속하게 해서 안정시키자. 근간은 불법 이민자를 일부 양성화하고 그리고 동시에 합법 이민자 수를 줄이고 그리고 국경 보안을 강화한다. 멕시코 벽 쌓기는 계속한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세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한다는 것인데 국가 기관 시설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1조 달러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노후한 미국 전체의 길, 다리, 공공시설을 개소한다. 국고를 풀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게 되고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offset, 수입 지출이 상쇄가 될 것이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조차도 이미 감세로 1억 5천만 달러를 썼는데 과연 괜찮겠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방 예산 증액입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 트럼프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trade, American First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손해보는 장사는 그만한다. 국제협약 무시하고 파기할 것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국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이라든가 네이토, 유크레인, UN, 이란 핵협정에 대한 재협상 등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트럼프 팀이 약 60분짜리 연설 준비를 위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고심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첫 의회 연설을 했을 때 이것을 국정보고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만 좋은 점수를 얻었었습니다. 그의 원고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설은 더 중요한데 정치적인 지지율은 바닥이고 러시아 수사 계속되고 있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등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은 화이트하우스 보좌관 중에서 스티브 밀러가 주도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32살짜리 어린 보좌관인데 그러나 매우 강경한 반이민 지지자고 지금까지 헤비급 트럼프의 측근들이 다 밀려나고 사라진 지금 현재로서는 그가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측에서 반박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매사추세츠주의 민주당 하원 의원인 조셉 케네디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라이징 스타다, 떠오르는 별이다 라고 취급을 받고 있는데 바로 로버트 케네디의 손자입니다. 이 케네디 의원의 반박 요지는 The Broken Promises, 깨진 약속,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내일 연설장에는 민주당의 일부 여성 의원들이 검은색 의상을 착용하고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각계각층의 성추행 문제, 여기에 대한 항의 표시고 해결을 보자는 압력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에 ABC 텔레비전이 심야 톡쇼의 지미 킴멀 쇼라고 부르는데 이 쇼가 매우 곤란한 게스트를 한 사람 섭외를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와 연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바로 이 여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2주 전에 보도를 했는데 그녀가 2016년 선거 직전에 트럼프 측으로부터 13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돈을 받게 된 것인데 그녀는 트럼프와 2006년 이후에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국정연설이 있는 날 이 프로그램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트럼프의 국정연설이 8시부터 시작이 돼서 한 1시간 동안 계속이 되고 그 바로 직후에는 민주당 측의 반박 연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 35분경 ABC 텔레비전의 Late Night Talk Show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의 내연녀가 등장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월 29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경쟁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그래미상 시상식에 상영된 패러디 영상에 깜짝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조롱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사전 녹화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내막을 폭로한 화염과 분노의 일부를 소리내어 읽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훌륭한 음악을 쓰레기로 망치지 말라며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 장남은 그래미에서 가짜뉴스 책의 발췌본을 읽는 것은 대선 패배에 대한 좋은 위로상이 될 듯 싶다고 비꼬았습니다. 올해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서도 여배우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열린 그래미 시상식을 이번엔 흰 장미로 장식했습니다. 흰 장미는 최근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성폭력 공동대응단체 타임스업 운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합니다. 취임 후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하고 강하고 자랑스러운 미국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연설 주제는 이민 문제를 비롯해 일자리 경제, 사회 기반 시설, 무역, 안보 등 크게 5가지로 나뉠 전망입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이 어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두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작년 6월 해고하려 했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보도의 진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며 뮬러 특검이 이 문제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를 제외한 국내 49개 주에 독감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다고 연방질병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만 12,000명 이상의 새 독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독감이 특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유행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 종류가 치사율이 높은 H3N2 변종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3N2 변종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시즌에도 크게 만연해 많은 환자와 사망자를 유발했습니다. 시카고의 추위가 문자 그대로 살인적입니다. 현재 이번 겨울 동안 쿡카운티에서 추위와 관련된 사망자가 2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8명, 그리고 2014년 겨울에는 34명이 동사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1999년 이후 계속해서 동사율 전국 5위 이내를 기록했습니다. 상습적인 항공기 무임승차 여인이 또 오헤어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66세 메릴린 하트만, 그녀는 이달에 오헤어 공항에서 런던으로 가는 브리티시 에어에 무임 탑승하려다가 체포됐었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그녀에게 추적기를 채우고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었으나 어제 다시 체포됐습니다. 수도나 가스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절도범이 등장했습니다. 이달 들어 시카고 여러 지역에서 유틸리티 회사 직원으로 가장한 절도범이 주택에 들어와 금품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1월에만 유사 사건 5건을 접수받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리다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28도, 밤 최저 17도. 내일도 대체로 맑겠으나 늦은 오후 들어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8도. 수요일 흐리고 낮 최고 45도, 밤 최저 24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며 낮 최고 27도, 밤 최저 8도입니다.